여러분 안녕하세요. 13장 평가의 재설계,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본다 시작합니다. 2부의 마지막 장에서 생성형 교재와 공통성의 위기를 보셨죠. 이제 선생님이 가장 무겁게 짊어지신 일, 평가를 다시 설계합니다. 막는 쪽이 아니라 보는 쪽으로요. 오늘 그림은 3칸입니다. 붕괴, 탐지, 재설계. 한 줄로 잡으면 이거예요. AI가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시대에 평가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도달한 길을 봅니다. 이 장이 다루는 질문은 3개입니다. 첫째, 결과물만 보면 배움이 보이지 않는다면 대신 무엇을 봐야 하는가? 둘째, 과제마다 AI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어떻게 정하는가? 셋째, 평가에 AI가 개입할 때 생기는 법적 의무를 평가 설계와 한 문서에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질문이 향하는 곳은 같습니다. 결과물 뒤에 숨은 길을 눈에 보이게 하는 일이에요. 이 장을 끝까지 보시면 선생님이 챙겨가실 게 4가지 있습니다. 첫째, 결과물만 보는 평가가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AI 탐지 도구에 기댈 수 없는 이유. 둘째, 존 해티의 피드백 3질문, 피드업, 피드백, 피드포워드, 평가와 피드백은 하나라는 점이에요. 셋째, AIAS 5단계로 과제마다 AI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출제 단계에서 지정하는 법. 넷째, 과정 중심 평가의 3축과 5장치, 그리고 준법 설계를 한 문서로 묶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3개의 도구를 순서대로 봅니다. 도구 1은 해티의 3질문, 평가의 목적을 다음 학습대로 다시 씁니다. 도구 2는 AIAS 5단계, 과제마다 AI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출제 단계에서 설계합니다. 도구 3은 과정 중심 평가, 채점에서 길을 보고 준법과 한 문서로 묶습니다. 결과물만 보고 평가하는 한 그 화려한 결과물이 진짜 학습에서 나온 것인지 AI가 만들어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첫 칸, 붕괴입니다. 결과물만 보는 평가가 무너집니다. 왜 평가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가? 보이는 현상과 그 이면의 계약 구조를 같이 볼게요. 5장의 2단어를 다시 꺼내 봅시다. 거짓 숙달, 그리고 인지 부채. OECD는 2026년 디지털 교육 전망에서 AI 보강 성과와 인간 기술 발달이 저절로 함께 오르지 않는다고 그렸습니다. 에세이는 좋아지는데 그 아래 실제 기술은 그대로이거나 약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OECD는 이것을 거짓 숙달의 신기루라고 불렀습니다. MIT 미디어랩의 뇌파 연구에서는 AI로 에세이를 쓴 참가자가 방금 쓴 자기 글을 인용해내지 못했고 이건 내 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인지부채라고 불렀어요. 당장의 성과와 나중의 학습을 맞바꾸는 거래입니다. 거짓 숙달은 보이는 현상, 인지부채는 이면의 계약 구조, 둘 다 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결과물만 보고 평가한다는 전제요. 최종 파일이 같으면 같은 점수, 우리는 배움을 평가한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파일 하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결과물만 보는 평가는 왜 이렇게 오래 버텨왔을까요? 결과물이 평가하기에 편리한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고 비교하기 쉽고 점수를 매기기 쉽고 학부모와 학교에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과정은 정반대예요. 보이지 않고 비교 기준이 복잡해지고 점수를 매기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채점의 경제성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이었죠. 그런데 AI는 그 합리성이 서 있던 바닥을 뺐습니다. 채점의 경제성은 결과물이 곧 노력의 산물 위에서만 성립하는데 AI 시대에는 그 전제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아요. 평가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평가가 기대던 전제가 무너진 겁니다. 이 장의 한 문장입니다. 평가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도달한 길을 본다. 영어로는 프로세스, 나 프로덕트, 최종 파일이 같으면 같은 점수. 우리는 배움을 평가한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파일 하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을 오늘 끝까지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둘째 칸, 탐지입니다. 탐지에 기댈 수 없습니다. 4장의 답을 다시 꺼냅니다. 탐지하려 하지 말고 평가를 다시 설계하라. 선생님이 가장 먼저 찾으시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AI가 썼는지 탐지하는 도구라도 있으면 되지 않나? 4장에서 이미 답했습니다. AI 탐지 도구는 정확도가 낮고 틀린 답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흔한 오해는 기술이 부족해서일 뿐 더 좋은 탐지 도구가 나오면 해결될 거다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방향 자체가 문제입니다. 오탐, 진짜 직접 쓴 글을 AI 글로 판정하면 피해는 정직한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남의 글을 자기 것처럼 낼 가능성이 0이 될 수는 없고
0에 가까워질수록 남는 것은 감시예요. 2024년 무렵 국제적 논의는 이미 이쪽으로 모였습니다. 탐지를 개선하자, 아니라 탐지하지 말고 평가를 재설계하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원칙 하나, 평가가 곧 교육과정의 축소판이 되도록 한다. 학생들은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고 점수에 반영되는 것만 진지하게 합니다. 선생님이 평가에서 무엇을 보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 평가는 학생들이 실제로 연습할 행동이 됩니다. 결과물만 본다고 하면 AI에게 잘 시키는 법만 연습하고 과정과 성찰을 본다고 하면 그 과정을 실제로 거치게 돼요. 평가 방식의 선택은 곧 학습 방향의 선택입니다. 무엇을 평가하는가가 곧 무엇을 가르치는가예요. 셋째 칸 재설계입니다. 과정을 보는 평가로 옮깁니다. 해티의 새 질문 AIS 5단계 과정 중심 평가 탐지에서 설계로 자리를 바꿉니다. 먼저 해티입니다. 존 해티는 수천 건의 학습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으로 유명한 교육학자예요. 그가 제안한 핵심은 좋은 피드백은 항상 다음 세 질문 중 적어도 하나에 답한다는 것입니다. 피드업, 어디로 가는가? 이 과제의 성공은 무엇인가? 피드백,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목표와 비교해 어디쯤인가? 피드포워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평가의 목적은 점수로 줄 서기가 아니라 학습을 다음 단계로 밀어주는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2장의 러닝 엔지니어링과 같은 방향이에요. 해티 연구에서 피드백은 평균 효과 크기 0.7 전후로 보고된 학습 성과의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만 판본에 따라 수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연구는 단순한 칭찬이나 점수 알림은 효과가 작고 무엇을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피드백이 학습을 가장 크게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교실 사례로 볼게요. 중학교 2학년 사회과 보고서입니다. 결과만 알려주는 피드백은 보고서 점수 82점이에요. 학생은 에이 잘했네 또는 망했다로 끝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새 질문을 갖추면 달라집니다. 피드업. 이 보고서의 목표는 주장을 근거로 뒷받침하기입니다. 우수 기준은 근거 3개 이상 출처가 명확한 것이고요. 피드백. 지금 내 보고서는 주장은 선명한데 근거가 1개뿐이고 출처도 인터넷이라고만 되어 있어 목표의 중간쯤입니다. 피드포워드. 근거 2개를 더 찾고 출처를 발행 기관과 연도까지 기록하세요. 출처 표기 예시를 참고하세요. 이 세 문장이 묶이면 학생은 지금 어디에 있고 다음에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피드백이 채점이 아니라 다음 과제의 설계도가 되는 거예요. AI 시대에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피드백, 지금 어디쯤인가는 AI가 점점 잘해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질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재료를 만들고 누가 최종 판단을 내리는가의 분업입니다. 피드업의 목표를 확정하는 일, 그 위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는 일, 다음 단계 후보 중 이 학생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일, 이건 학급의 맥락과 학생 한 사람의 이력이 필요한 선생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가운데 열이 커질수록 선생님은 해석하고 확정하고 고르는 일에 시간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보셨듯 학생 평가에 AI가 개입하면 고영향 AI입니다. AI 결과를 참고로만 쓰고 선생님이 최종 판단을 지시는 구조와 그대로 성적에 넣는 구조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이제 출제 단계의 도구입니다. 2024년 퍼킨스 로 퍼즈가 AI 평가 척도 AIS를 제안했고 같은 해 12월 개정판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이 개정판 기준을 씁니다. 기본 생각은 한 문장이에요. 과제마다 AI를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미리 정하고 학생에게 사전에 고지하자. 왜 출제 단계에서일까요? 교사에게는 명확성입니다. 제출 후 흔들릴 때 돌아갈 기준이 생겨요. 학생에게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불안과 몰래 쓰는 유혹이 모두 줄어듭니다. 학부모에게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왜 이 과제는 AI를 쓰게 했는지를 단계와 함께 말할 수 있어요. 출제 단계의 결정 하나가 세 주체의 혼란을 동시에 줄여줍니다. 그림은 AIAS 5단계를 위해서 아래로 쌓아 보여줍니다. 1단계는 AI 금지, 전 과정에서 사용 금지, 수업 중 필기시험, 구술평가가 여기 들어갑니다. 2단계는 아이디어 구상과 구조화에만 보조,
브레인스토밍과 개요까지만이고 최종 제출물에 AI 산출물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단계는 내가 쓴 글을 다듬는 보조, 문장 다듬기, 맞춤법, 반론 검토. AI가 내용을 대신 만들면 안 돼요. 4단계는 인간의 검토 아래 과제 수행에 AI를 활용, 초안은 AI가 써도 되지만 내가 사실 검증하고 수정하고 그 과정을 증거로 남깁니다. 5단계는 전면 허용, 과정 전체에 자유롭게 쓰되 사용 사실과 경로는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1, 2단계는 지키기, 3단계는 보조, 4, 5단계는 열기. 다만 투명성은 필수예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허용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투명성의 의무가 함께 커집니다. 5단계는 반김이 아니라 과정 증거라는 화폐로 지불하는 자유입니다. 브록시의 교사용 체크리스트입니다. 과제를 내실 때마다 내 질문에 답하고 그 답을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세요. 첫째, 이 과제에서 학생이 직접 해야만 학습이 일어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 부분은 AIAS 2단계에서 3단계로 지키십니다. 둘째, AI를 써도 학습 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가? 거기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열어두세요. 셋째, 사용 경로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가? 그렇다면 프로세스 브록이 필수입니다. 넷째, AI 탐지 도구에 기대고 있지 않은가? 탐지 대신 과정평가로 가셔야 해요. 공통 분모는 하나입니다. 이 과제의 학습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생님이 먼저 분명히 하시는 것. 같은 수업도 과제마다 다릅니다. 중등이면 문장 다듬기 능력이 목표인 과제는 3단계로 제한하고 AI로 조사 보고서를 만드는 능력이 목표면 5단계로 엽니다. 같은 과목, 같은 학생, 같은 학기라도 목표가 다르면 단계도 달라요. 초등학교 4학년 A 선생님은 학기 초에 두 과제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학교 소개 글은 3단계, 다듬기만. 동물 조사 보고서는 2단계, 주제 후보만 AI에게 맡기고 선택과 조사는 학생목, 그리고 이 2단계를 학부모 안내장에 그대로 적어 보내셨어요. 허용 범위가 명확해지자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써도 되고 여기부터는 내가를 알게 됐고 학부모 질문도 줄었습니다. AIAS는 고등학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학년이 낮을수록 허용 범위를 더 분명하게 하시면 됩니다. 출제에서 채점으로 넘어갑니다. AIAS가 어디까지 허용할까를 정하는 도구라면 과정 중심 평가는 무엇을 볼까를 정하는 접근이에요. 축은 3개입니다. 축 1, 과정. 어떤 도구로, 어떤 순서로, 어디서 AI를 기각했는지, 어떻게 만들었나의 흔적입니다. 축 2, 결과물. 최종 제출물의 완성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유일한 축이 아니에요. 축 3, 성찰. AI가 끝내 하지 못한 일 자신의 판단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과정과 성찰의 배점의 절반 이상을 둡니다. 잘 쓴 에세이보다 잘 검증한 에세이가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엘버타 대학교가 제안한 과정 지향 평가 전략도 같은 방향입니다. 다만 정확한 자료명과 링크는 최신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과정이 눈에 보여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은 3종 세트예요. 본문 결과물, 프로세스 브록, 성찰 노트. 프로세스 브록은 5장치입니다. 첫째, 사용 도구 목록표, 도구명, 모델과 버전, 접속일, 구간, 검색 엔진과 번역기도 포함합니다. 둘째, AIAS 자기선언. 실제 사용 수준을 5단계 중 어디로 선언하고 지정 허용 수준과 일치하는지를 봅니다. 셋째, 대화 로그, 실제 대화 전문 또는 공유 링크. 많으면 링크에 핵심 구간 발췌를 더하세요. 넷째, 결정적 전환점 3개. 기각하거나 크게 수정한 지점. 과정평가의 심장입니다. 다섯째, 성찰 노트 한쪽. AI가 끝내 하지 못한 일, 넘긴 판단, 다음에 바꿀 컨텍스트. 처음부터 5을 다 요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핵심 과제 하나에서 한두 개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결정적 전환점을 가상의 예시로 볼게요. 실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는 장면이에요. A. AI가 한 말, 박제가의 북학예가 농업 중심의 중상주의를 옹호했다고 서술합니다. B. 문제점. 중상주의와 북학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요. 환각이 의심되는 지점입니다. C. 판단 근거. 교과서와 국사편찬위원회. 핵심은 북학과 이용후생이고 중상주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D. 수정 내용, 이용후생을 강조했다로 고치고 출처를 표기합니다. 원문 인용을 강제하면
지어낸 전환점은 실제 대화 로그와 맞지 않아 금방 드러납니다. 채점자는 학생이 AI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근거로 검증하는가를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합시다. 프로세스 문서 자체도 AI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위조 불가능한 평가 장치는 존재하지 않아요. 설계의 목표는 위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위조의 비용을 정직함의 비용보다 높이는 것입니다. 대응은 세 가지예요. 원문 인용, 문서 대조, 구술 설명. 하나의 문서만 위조하는 것은 쉽지만 목록표와 로그와 발표가 서로 맞물리도록 위조하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중학교 사회시 선생님 사례입니다. 구술 확인의 목적은 잡아내기가 아니에요. 발표에서 한 학생이 그때 왜 고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했습니다. 시 선생님은 즉시 의심하지 않고 따로 만나 대화 로그를 함께 열어보셨어요. 알고 보니 그 전환점은 부모님이 집에서 도와주다가 AI에게 부탁한 부분이었고 학생은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점수를 깎지 않고 안내하셨어요. 도움을 받았다면 표시하고 출처를 밝히면 된다. 다음 과제에서는 스스로, 의심은 대화로, 위반은 징계가 아니라 설명과 안내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위조의 비용을 높이는 설계가 교육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12장에서 보신 조항이 여기 다시 옵니다. 한국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됐습니다. 초중등 교육에서의 학생 평가는 고영향 인공지능 영역이에요. 고영향으로 분류되면 위험관리 방안 수립, 이용자에 대한 설명 제공,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 감독, 문서의 작성 보관, 이 5책무가 붙습니다. 최종 판단이 선생님께 있으면 통제 가능한 구조로 볼 수 있어요. AI 점수를 그대로 넣는 것과 참고로만 쓰고 선생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문서화를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루브릭 한쪽에 AI 채점 참고 최종 판단 교사라는 한 줄과 판단일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평가 설계와 준법 설계는 한 문서에서 처리합니다. 루브릭을 만드실 때 준법 확인 항목을 옆에 두고 한 번에 채우세요. 이 과제의 AIAS 단계는 무엇인가? 학생에게 사전 고지했는가? 채점에 AI를 쓸 것인가? 최종 판단은 교사인가가 문서화되었는가? AI가 채점에 개입한다면 학생이 근거를 알 수 있는가? 생성 콘텐츠가 들어가면 사람이 인식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했는가?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가? 시작은 일단 다 지킨다가 아닙니다. 적용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유네스코 2023년 지침 6장 5절의 제목은 평가를 다시 생각하기입니다. 평가 재설계를 미래 교육의 마지막 장에 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교육의 중심이 인간이듯 평가의 중심도 인간입니다. AAS 도입 사례는 부록치에 정리돼 있고 시도교육청 가이드라인은 시기마다 달라지니 최신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이미 시작된 변화입니다. 이 장을 한 문장으로 닫으면 이거예요. AI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평가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도달한 길을 봅니다. 평가의 중심에 다시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이 평가의 혁신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2가지입니다. 질문 01을 내 과제 하나를 AIAS 5단계로 지정해 보세요. 4가지 체크리스트 질문에 답하면서 어느 단계가 나오나요? 질문 02. 위조의 비용을 정직함의 비용보다 높인다. 내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기 교실의 과제로 옮겨보시면 됩니다. 질문 3개 더 있습니다. 질문 03. 루브릭을 만드실 때 과정과 성찰 축이 결과물 축을 압도하도록 배점을 둔 과제를 설계해 보세요. 질문 04. AIS 단계를 학생에게 고지하는 문구를 직접 써보세요.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디까지 쓸 수 있다의 형식으로요. 질문 05. 맡은 과제 하나를 골라 프로세스 부록의 5장치 중 1-2개를 적용해 보세요. 무엇이 쉬웠고 무엇이 어려웠나요? 실천으로 옮기시려면 부록 2를 펼쳐주세요. 오늘 가져가실 한 줄은 이겁니다. 내 과제 하나의 AIS 단계. 지금 펼치실 2장은 학급 배포용, 학생 안내 한쪽, 그리고 평가 설계 통합 체크리스트예요.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만 표시해 두어도 충분합니다. 출제, 채점, 준법, 과정과 성찰의 절반 이상의 배점. 루브릭 옆에는 AI 참고,
최종 판단은 교사. AI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 평가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에 도달한 길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입니다. 퍼킨스 로 퍼즈의 2024년 논문 The AI Assessment Scale Revisited 부록 CI의 원문이고 판본이 갱신될 수 있으니 원문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유네스코 2023년 지침 6장 5절 평가를 다시 생각하기 월컷과 샤츠가 엮은 2019년 Modernizing Learning 11장의 해티의 피드백 세 질문이 나옵니다. 한국 AI 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 고영향 AI와 표시 의무 제31조 엘버타 대학교의 과정 지향 평가 전략은 제목과 링크를 최신 자료로 확인해 주세요. 13장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